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라는 말은 글로 읽으면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본래 머무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물과 생각과 감정에 닻을 내리듯 붙잡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머무르지 말라는 말은 단순한 문장이지만 오랜 습관을 바꾸는 수행이 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와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마음이 안전을 위해 붙잡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불확실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생각이나 감정에 머무르며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집착은 안정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음을 묶어둡니다. 해결 방법은 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강물은 흐르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마음도 흐르게 두면 오히려 안정이 생깁니다. 이 모습은 달리는 기차와 창밖 풍경과도 같습니다. 기차가 달릴 때 창밖 풍경은 계속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풍경을 붙잡으려 기차 밖으로 손을 뻗으면 손만 다칠 뿐 풍경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을 현재라는 기차 안에 두어야 안전하고 평온하게 다음 풍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자아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고정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을 나의 것이라고 붙잡습니다. 그래서 머무르지 말라는 말이 자기 자신을 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해결 방법은 생각과 감정을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연습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지나가는 것임을 관찰하면 붙잡음이 약해집니다. 이 모습은 하늘을 흐르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한 곳에 머무르려고 하면 비가 되거나 폭풍이 됩니다. 생각과 감정도 붙잡으면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흐르는 대로 두면 구름은 지나가고 하늘은 다시 넓어집니다. 셋째 이유는 습관의 힘 때문입니다. 마음은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해왔습니다. 좋아하는 것에는 집착하고 싫어하는 것에는 밀어내는 습관이 몸처럼 굳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알아차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지만 알아차림이 쌓이면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이 모습은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호수에 돌을 계속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집착이라는 돌을 던지기를 멈춰야 비로소 맑은 물속이 보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계속 붙잡으면 혼탁해지지만 내려놓으면 본래의 고요함이 드러납니다. 넷째 이유는 결과를 얻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하면서도 평안함이나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 자체가 또 다른 머무름이 됩니다. 해결 방법은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걷는 사람이 목적지만 생각하면 길을 즐기지 못하듯 수행도 지금의 걸음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뗏목이 필요하지만 강을 건넌 뒤에도 그것을 등에 지고 걷는다면 그것은 짐이 됩니다. 목적이 끝난 것은 내려놓아야 다음 길을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유는 감정의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분노나 욕망 같은 감정이 일어나면 마음은 그 감정에 휩쓸립니다. 그래서 머무르지 않으려 해도 쉽게 끌려갑니다. 해결 방법은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관찰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지켜보면 결국 사라집니다. 이것은 뜨거운 감자를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뜨겁다고 외치면서도 손을 놓지 않으면 고통은 계속됩니다. 해결은 감자를 식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놓는 것입니다. 감정을 붙잡지 않으면 고통도 함께 사라집니다. 여섯째 이유는 생각을 현실로 믿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생각은 단지 하나의 이미지나 이야기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실제 현실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머무르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생각을 생각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마음의 활동이라는 사실을 보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이 모습은 꽉 쥐고 있는 모래 한 줌과 같습니다. 모래를 세게 쥐면 줄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손바닥을 펼쳐야 모래는 그 위에 머뭅니다. 생각도 붙잡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일곱째 이유는 과거와 미래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자주 지나간 기억이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해결 방법은 감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호흡과 몸의 감각을 느끼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지나간 풍경을 계속 바라보면 앞에 있는 길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볼 때 삶은 다시 선명해집니다. 여덟째 이유는 소유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은 경험과 사람과 물건까지도 내 것이라고 붙잡으려 합니다. 그 소유의식이 마음을 묶어둡니다. 해결 방법은 모든 인연을 잠시 머무는 손님처럼 보는 것입니다. 정거장을 지나가는 기차처럼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떠납니다. 이것은 오래된 옷장과도 같습니다. 맞지도 않는 옷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옷을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도 비워야 새로운 인연과 경험이 들어옵니다. 아홉째 이유는 이해와 체험의 차이 때문입니다. 말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글로 읽는 순간에는 이해된 것 같지만 삶 속에서는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해결 방법은 작은 순간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잠깐의 생각 하나를 놓아보는 연습이 수행의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나무가 낙엽을 떨구는 모습과 같습니다. 나무는 겨울을 나기 위해 스스로 잎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다음 생명을 위한 준비입니다. 결국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되 마음이 어떤 대상에도 묶이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마치 하늘이 구름을 붙잡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은 지나가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렇게 열려 있을 때 자유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작은 알아차림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차 가벼워집니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은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본래의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